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금융시장은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항상 연준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가 부실 기업의 부도율과 연체율과 금융시장의 경색 현상이 그때가 불거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버티다가 경기가 위축되니까 현금 흐름이 악화되면서 돈을 못 갚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주식시장 전체 흐름은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참 투자해서 큰 수익 보신 분도 있고 수익 받다가 대부분 또 이렇게 수익을 반납하신 분도 있고 내내 어려웠던 분도 있고 각자의 사연이 다를 텐데요. 오늘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또 올해 자산시장 또 내년 시장 전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벌써 2023년이 다 끝나가는데요. 글쎄요. 올해는 어떤 금융시장으로 봐서는 어떤 해였을까요? 그다음에 우리의 전망과 맞았던 거, 그다음에 틀린 점은 또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뭐 저부터 뭐 많이 반성할 게 많은 올 한 해였습니다만은 네. 올 한 해는 사실 작년 이맘때쯤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면 경기는 경착륙할 것이고 올해 상당히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것이다. 근데 지금 네. 혼란스럽고 어려운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이맘때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그죠? 네. 많이 밀려 내려갔어. 네.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 사실 생각보다 시장이 좋았어요, 그죠? 네, 뭐 미국장 같은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뭐 상반기에는 뭐 AI라는 강력한 성장 테마가 주도했던 장이었고 네. 하반기에는 살짝 뭐 여름에는 공백기가 있었지만 네. 가을부터는 연준이 원맨 쇼를 하면서 네. 주가가 이제 부양되는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국면이었다라고 이제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 차별화가 컸어요. 네, 아무래도 혁신 성장주의 시대였죠. 이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나스닥이 연초 대비 40% 이상 올랐으니까요. 근데 뭐 우리나라 증시만 해도 뭐 그렇게는 못 올랐죠. 코스피가 뭐 한 15% 올랐으니까 연초 대비. 예. 근데 뭐 중국 증시는 상당히 고난의 길을 걸었던 한 해였고요. 항생 지수가 15% 빠졌고요. 연초 대비. 환율도 뭐 조금 경제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을 못 잡은 한 해였습니다. DXY 달러 인덱스가 거의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원 달러는 한 지금 4% 정도 절하된 상태고 일본 증시가 상당히 선전했죠. 일본 네, 니케이가 거의 한 25%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그래서 각국별로는 선진국 시장이 뭐 좋았고요. 특히 혁신 성장주가 좋았고 나머지 증시는 미국 증시 눈치 보면서 뒤쫓아가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작년 말에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상반기는 조금 어렵다가 하반기 좋아질 걸로 상저하고를 많이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데 상고 중저하고 네. 뭐 약간 이런 패턴이 나타났고요. 네. 자산별로 본다고 하면 어떨까요? 뭐 주식은 변동성이 꽤 있었었고 채권에 투자한 사람 비트코인도 올해 이제 막판에 좀 많이 가상화폐 올랐고요. 네. 채권에 투자한 분들은 돈을 좀 번 건가요? 채권 금리가 올랐으니까 채권 값이 떨어졌으니까 재미 못 받겠는데요? 네, 20년물 TLT ETF 인덱스를 보니까 가격을 보니까 거의 보합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손실이 지금 많이 지금 만회되는 보존되는 지금 그런 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5% 가까이 5% 갔다가 지금 이제 4%를 깼으니까요. 네. 손실이 상당히 만회돼서 올 전체로 보면 그냥 뭐 거의 보합권. 네, 그래서 똔똔 정도로 지금 보고
유가는 뭐 조금 연초만 해도 뭐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특히나 이제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면서 뭐 한 120불 콜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올 전체로는 거의 한 10% 빠졌습니다. WTI 가격이. 그래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금이 상대적으로 금이 강했죠. 네, 네. 강했고 말씀하셨던 이제 암호화폐가 작년에 많이 빠졌던 것도 있지만 올해 뭐 거의 2배 이상 오르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내년도 기대감을 지금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이제 자산시장 동향들이 쭉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안 보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주식, 기술주 그죠? 예, 탑 앞단에 가 있는 쪽이 금, 비트코인 뭐 이런 걸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수익률이 한 중간쯤 가 있을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년 시장을 전망을 해야 되는데 내년 시장에서 일단 내년 시장은 글쎄 금융시장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사실은 뭐 좀 나눠봐야 되는데 그죠? 섹터별로 네. 전체적인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큰 거는 올해는 금리가 쫙 인상하는 기에서 이제 금리가 이제 어쨌든 하락기로 전환기로 접어든 것이 큰 특징이긴 하잖아요. 네. 내년에. 네. 네, 제일 중요한 네네. 것은 뭐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이 이제 금리 인상을 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네. 인하 사이클로 들어간다라는 것. 뭐 아직 들어간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기대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증시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하 사이클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경기가 뭐 하드 랜딩이든 소프트 랜딩이든 각국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경기가 올해보다는 뭐 위축 내지는 뭐 조금 올해 과열을 보인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분하게 식는다라는 환경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시장은 금리는 경착륙하고 경기는 연착륙하고 이런 쪽으로 완전히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측이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사람들이 하드랜딩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소프티시 랜딩, 마일드 리세션을 지금 다들 뭐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리고 연준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렇게 약간 상반되고 모순된 그러한 그 조합을 주식시장의 호재로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뭐 괜찮은데 금리는 6번 내린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틀리겠죠. 아니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미국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5일 날 대선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좀 보험성 인하를 만약에 연준이 실행한다면 네. 경기가 오기 전에 미리 뭐 상반기에 금리를 낮춘다. 특히 이제 선거가 있는 하반기에 통화 정책을 손대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선거라는 변수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의 혼란이 좀 약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시장에 지금 내년도에 6번 금리 인하는 조금 과도한 면이 있다. 그리고 경기의 연착륙과 금리의 경착륙을 조합한 지금 연말 연초의 랠리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쪽으로 좀 정리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조심스러운 게요. 항상 주식시장을 보수적으로 전망하면 틀리더라고요. 네, 조금은 공격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네. 위너가 됩니다. 네. 근데 항상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분석가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조심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죠. 그 강제 마인드로 돌아서시려고요. 세게 말씀하시려고 이제 코스피 4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항상 소수의 목소리가 맞으면 그 집중을 하잖아요. 그죠? 코스피 뭐 누가 예를 들면 4천 불렀는데 맞으면 와 어떻게 알았지? 떨어진다고 한들 그죠? 네, 떨어지니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별로 인기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내년 자산시장 전망하기로 했으니까 좀 자산별로 보면 자산이라는 게 뭐 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부동산 얘기 물어보면 안 하실 거고. 네. 주식과 채권 보면 일단 주식
채권부터 얘기하면 채권은 그 이론상으로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이 오르는 거니까 네. 채권은 투자 환경이 좋다고 봐야겠네요. 계산대로만 간다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채권 수익률이 내년도에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진 않다. 올해처럼 네. 5%에서 4%를 깨는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내년도 특히 미국 경제는 경착륙이 좀 어렵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면 좀 성장률이 조금 안 좋게 나와도 뭐 한 1.5%에서 6%, 연준은 지금 1.4% 지난번에 FOMC 끝나고 그렇게 봤습니다만은 뭐 한 1%대 중반이면 채권 금리가 그렇게 부러질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특히나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지금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특히 팬데믹 때 이 효과가 아직까지는 여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요인, 분업 질서의 변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기후 환경 변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묵직한 구조적인 요인들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가가 뭐 연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미국 근원 PCE 물가 기준으로 2%대 초반 정도 달성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 공급량은 역대급일 것 같거든요. 올해도 뭐 굉장히 많았지만 분기에 한 7, 8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텀 프리미엄도 적지 않게 붙고 그러면 국채 금리가 한 3.5에서 4.0 부분에 머무는 것도 그러니까 쉽게 떨어지기 어려워. 네, 그 정도 머물면 리즈너블하다,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또 만약에 내년도 경기를 조금 저점으로 해서 후년도에 돌아선다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기 시작하면 더군다나 장기 금리는 조금 꿈틀꿈틀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어서 채권 금리가 그렇게 수익률을 크게 안겨다 주지 않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뭐 거액자산가 분들은 뭐 조금 채권 포트폴리오를 비중 있게 갖고 가셔도 괜찮은 한 해. 하지만 트레이딩으로 이렇게 뭐 매매를 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요. 금리가 내린다는 것도 내릴 걸로 기대하는 거지 실제로 지금 올린 거는 미국이 뭐 13번인가 뭐 몇몇 번 올렸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 뭐 내린다고 한들 기대감이 이제 실제로 뭐 보수적으로 보면 두 차례 뭐 많이 봐야 한 네 차례, 그렇죠. 세 차례, 네 차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채권이 막 랠리를 하면서 갈 수 있는 환경은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네요. 그러면 주식은 결국 또 경기하고 실적을 반영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주식시장은 내년에 글로벌 증시든 우리 시장이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 시세에서 업사이드는 한 10%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세게 보기로 하셨다면서. 네. 저는 10%도 되게 세게 보는 거라서 올해 지금 9개월째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연중 내내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S&P 500 기준으로도 PER이 지금 19배 정도 도달하고 있고 이익 전망은 원래 12% 증가로 봤다가 올해 대비 내년도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요. 한 12% 증가해서 지금 10% 또 한 8%, 9%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거의 뭐 2.7%, 6%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내년도에 한 1.4%, 5% 나오면 기업들이 아무리 돈을 버는 재주들이 있어도 조금은 그 지금 우리가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보시는 EPS 전망이 조금 깎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 연말 연초 랠리로 인해서 PER이 또 19배 혹은 19.5배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은 내년도도 사실 기대감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좀 덜커덩거림이 한 번쯤은 크게 있을 거고 저는 2분기로 봅니다. 분기 성장률이 조금 쇼크성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매년 매번 또 똑같은 패턴입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기 시작할 때 신용 스프레드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힐드 펀드도 조금 하이힐드 회사채도 좀
그 적정 스프레드가 올라가고요. 예, 지금 적정 국채보다. 네. 스무스하지 않다는 거죠. 네, 리스크가 그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연체율도 네. 올라가고 뭐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네. 부도율도 좀 올라갈 거고.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이제 금융시장은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항상 연준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가 조금 부실 기업의 부도율과 연체율과 금융시장의 경색 현상이 그때가 불거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버티다가 경기가 위축되니까 현금 흐름이 악화되면서 돈을 못 갚는 그런 그 주식 경제 주체들이 느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주식시장 전체 흐름은 좀 박스권이 아닐까. 좀 지겹게 들리시겠지만 좀 그렇게 그 기회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꾸준히 뭐 살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치솟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 상당히 진폭이 제한된 상황, 위아래가 제한된 상황에서 진폭이 있다면 그 주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면 네. 심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기회가 있는 거죠. 뭐 네. 그 사이에서요. 네. 국가별로는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자산시장 전망하면서 국가별로는 올해 미국이 좋았는데 그죠? 네. 유럽도 경제는 안 좋았는데 주가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일본도 주가는 좋았고 내년에도 미국 중심의 그런 금융시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좀 늘렸던 이머징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가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미국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요? 네, 좀 위험한 예측인데요. 네. 올해 자산 수익률이 좋았던 게 내년에도 좋다 이렇게 되면 계속 그렇죠. 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런데 좀 저는 뭐 환경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쪽에서 좀 기업 이익이 또 독과점화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그렇게 흐트러지진 않을 거다. 미국 주식 안에서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순환매가 조금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혁신성장주, 성장 비전이 큰 조금 그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좀 지속될 걸로 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과 후년까지는 좀 중국 GDP 성장률이 4%를 지키는데 급급할 정도로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그래서 기술적인 회복은 조금 반짝 있을 수 있지만 그 반짝에 그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부지리로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좋은데 어부지리라고 하면 뭐 미중 뭐 기술 분쟁이라든지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분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혜를 얻고 있는 게 지금 일본 경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조금 오버페이스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엔화도 지금 나타내고 있지만 BOJ가 뭐 내년에 뭐 통화 정책을 이제 좀 그 YCC도 풀고 금리를 올리겠죠. 마이너스 기준금리도 이제 플러스로 제로로 혹은 플러스로 올릴 거고 이제 그렇게 단계적인 완화 정책의 탈피의 수순을 밟을 텐데 그러면 엔화가 조금 강세로 가느냐 저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이 지금 아베노믹스 시작한 다음에 한 10년간 BOJ의 그 보유 자산이 5배 늘었고요.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 강한 이유도 BOJ의 ETF 주식 ETF 보유량이 액면가 장부가 기준으로 25배 늘었습니다. 약간 왜곡돼 있다라는 거죠. 일본의 자산 시장이나 경제가. 잠재 성장률은 오히려 10년 전 0.9%에서 0.3%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제의 코어가 그렇게 튼튼하거나 좀 지속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일본 증시는 너무 기대하지는 말고 뭐 섹터별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올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내년 자산 시장 전망했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 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